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정오 혹한 때문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행정파워로 국경봉쇄, 형사범죄 불법 입국자, 장기 불법 체류자 단속, 출생 시민권 제한 등 이민제도 개편을 실행할 것으로 공화당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기존 경제비상법에 따른 행정파워로 일괄 보편 관세와 특정 타겟 관세를 혼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해 19일 자정을 기해 중국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5년간 자연재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보험료가 급등하고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연방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정오 혹한 때문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연방의사당 서쪽 잔디광장 대신에 연방의사당 실내 캐피탈 로튼다에서 열리게 돼 1985년 레이건 2기 때에 이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60번째 취임식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4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마침 몰아닥친 워싱턴 지역의 북극 한파에 끝내 40년 만에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금요일 극도의 한파가 예보되고 있어 나의 취임식을 실내 행사로 받고 연방의사당 내 캐피털 로튼다에서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1도, 섭씨 영하 6도에 체감온도는 10도씩 더 내려가고 아침과 밤 최저 기온은 화씨 11도, 섭씨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47대 대통령 취임식은 1985년 레이건 2기 때에 이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실내 행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의사당 로툰다에 들어갈 초청객들의 규모가 훨씬 적어질 것으로 확실해 초대장을 받고도 실내 입장에 직접 참관하지 못하는 고위 인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행사로 이루어지게 됐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백악관에서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티타임을 가진 후 차량에 동승해 연방의사당에 도착하게 되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전임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뒤를 따릅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정오를 기해 한 손을 성경 위에 올리고 한 손은 들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선창에 따라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 옹호, 보위하겠다는 36단어로 된 취임 선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정오에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자 미군 통수권자로서 4년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연방의사당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전통에 따른 런천을 함께하고 당초 예정됐던 의사당부터 백악관까지 펜실베니아 애베뉴를 따라 펼치는 퍼레이드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100개에 가까운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갖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과 관세 등 경제 에너지 정책 바꾸기에 공식 돌입합니다. 20일 저녁에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 무도회만 해도 3번이 열립니다. 미군 사령관 무도회, 리버티 취임 무도회, 스타라이트 볼 등이 개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갖가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78세 6개월을 넘겨 47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78세 2달 기록을 깨고 최고령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22대와 24대를 역임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이어 132년 만에 한 달을 걸러 재선에 성공해 취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 기록도 세웁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이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과 겹친 데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국가에도 한 달 기간에 들어있어 반기를 개항하고 있으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결정으로 의사당 건물에는 경축시에 하는 풀스텝, 완전 개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는 연방의사당을 중심으로 30마일 거리에 7피트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철통 같은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방사법당국 요원들과 의회 경찰 등이 동원돼 있고 2만 5천 명에 달하는 DC 국가방위군, DC 지역 경찰 등이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 파워만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실행할 것으로 공화당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방위군을 국경에 증강 배치하며 형사범죄 불법 입국자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하게 되며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 제한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47대 대통령 취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2기임기 첫날부터 실행할 양대 국정과제로 이민제도와 관세제도의 일대 개편으로 확정하고 세부안을 마련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알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놓고 일괄 보편 관세냐 아니면 특정 타겟 관세냐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바이든 이민 정책을 180도 뒤집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바이든 이민 정책을 180도 뒤집을 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을 위해 첫째, 미국 내 소울에 살아온 범죄 전과 없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ICE에 발령한 지시 메모를 통해 내부 이민 단속에서는 형사 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범죄 전과 없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은 사실상 단속을 자제하도록 지시해 왔는데 이 메모를 폐지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규모 추방작전과 이를 위한 미국 내부 이민 단속에서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데 우선을 두겠지만은 함께 살고 있는 범죄 전과 없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호먼 국경총수는 형사범죄 외국인을 체포하려 할 때 가정에 함께 있는 범죄 전과 없는 불법 체류 가족들도 함께 체포한 후에 범죄자들은 구금 신속 추방하고 그 불체자 가족에 대해서는 추방 절차에 넘겨 이민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Immigrant who has a criminal record, you find him at home. His wife is there. She does not have a criminal record. Does she get arrested? Is she illegal in the United States? If she is, if she's undocumented, does she get arrested too? Yes, she'll be processed, and we'll let the immigration judge decide what happens to her. 둘째, 위헌 시비를 초래하더라도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해 양부모 불법 체류자들과 원정 출산에 의해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시민권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The order will also end their unfair practice known as birth tourism. At least one parent will have to be a citizen or a legal resident in order to qualify. We will secure our borders and we will restore our sovereignty. 트럼프 참모들은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면 즉각 우현 소송을 당할지 잘 알고 있으나 오히려 법적 투쟁을 초기에 시작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나아가 헌법 수정, 개헌까지 가능한지 테스트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난민 망명 희망자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며 심사를 기다리는 멕시코 대기 정책이 부활됩니다. 팬데믹 시절 발동했던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즉석에서 추방하는 타이틀 42도 재개합니다. 이란, 나이지리아, 키르기스탄 등 다수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래블 밴을 발동합니다. 9.11 테러 사태 후 처음으로 국가 비상사태법을 발동해 국경 이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LA 폭동 때 적용했던 국가방위군의 연방 통제를 사용해 현재 4,000명을 파견하고 있는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펜타곤 예산도 국경과 이민 단속 예산으로 끌어다 쓰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기존 경제비상법에 따른 행정파워로 일괄 보편 관세와 특정 타겟 관세를 혼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3조 달러에 달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정도의 일괄 보편 관세를 부과해 3천억 달러의 새 수입을 수집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특정 타겟 관세로 불법 입국, 불법 마약,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매님을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기 임기 초반 양대 국정과제로 이민제도와 관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설정해 단순한 구호나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할 것이란 신호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Tariff. I am a tariff man.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I'm a big believer in tariffs. I think tariffs are the most beautiful word. I think they're beautiful. It's going to make us rich. They made a great economy for us. They also solve another problem. 다만 트럼프 핵심 참모들 사이에 일괄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는 강경파들과 특정 타겟 관세를 위주로 하자는 온건파들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진 못하고 있으나 트럼프 새 대통령이 이를 혼용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일괄 보편 관세는 미국에 수입해오는 3조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일괄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 해 3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정 타겟 관세는 최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에는 펜타닐과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존 관세의 10% 추가를 부과하려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2기 이민정책 설계사로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비서실 차장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세 카드를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스캇 베센트 채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케빈 헤세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등은 중국을 주로 겨냥한 특정 타겟 관세를 선호하되 물가를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일괄 관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을 지휘할 스캇 베센트 채무장관 지명자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일괄 보편 관세와 특정 타겟 관세를 모두 내세워 혼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는 3대 목적을 두고 있는데 첫째,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국 전향 타겟 관세를 언급하고 둘째, 새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며 일괄 관세를 내세웠으며 셋째,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 차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관세 등 외부로부터의 세입을 걷어들이는 기관으로 IRS와 비슷한 ERS, External Revenue Service, 즉 대외 국세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의 새로운 입법을 기다릴 수 없어 50년 된 국제비상경제파업법 등 기존 경제비상법들에 의거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관세 부과를 실행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이로 미루어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모든 수입품 3조 달러어치의 일괄 보편 관세를 부과해 한 해 3천억 달러 이상 관세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수입으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들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차일드 케어 지원 확대, 국가 부채 축소 등에 투입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특정 관세 카드로 3개국들과의 협상을 벌여 불법 입국,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아주거나 중국이 무역 적자를 줄여주면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아 물가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해 19일 자정을 기해 중국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되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틱톡이 금지되더라도 스마트폰에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웹사이트와 업데이트가 중단돼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회사에 매각해야만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살아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초읽기에 몰렸던 틱톡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가 19일 자정을기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틱톡 금지법 발효를 이틀 앞둔 17일 연방의회가 제정한 틱톡 금지법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대 의견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틱톡 금지법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인정해준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진보파인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이 우려사항이 달라 별도로 결정문을 썼으나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중국의 틱톡이 주장한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반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 적대 세력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틱톡 금지법의 취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해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를 달라며 결정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거절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틱톡의 미국 내 운영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틱톡 금지법은 19일 자정을기에 발효 시행됩니다. 발효일 이전에 중국의 미국 회사 매각이 이루어질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은 일단 19일 자정을기에 중단됩니다.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스마트폰에 이미 다운로드받은 틱톡 앱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틱톡의 웹사이트가 미국 내에서 기능을 중지당하고 휴대폰 앱도 업데이트가 중단됩니다. 다만 틱톡 유지로 기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게 분명해 틱톡이 미국 내에서 계속 살아남을 길은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정이 나오기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틱톡 문제와 펜타닐, 균형 무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틱톡의 미국 회사 매각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트럼프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에게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하면 틱톡 금지법에서 규정한 대로 중국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틱톡 모 회사가 미국 내 운영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틱톡을 미국 내에서 계속 살려두는 해결책을 본격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5년간 자연재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보험료가 급등하고 보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고 연방재무부가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낸 초대형 자연재해는 84곳이나 됐는데 그 이전 50년간 합계한 것의 2배에 달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피해를 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 대재앙을 포함하지 않고도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초대형 산불, 허리케인 강풍과 대홍수, 눈폭풍 등 자연재해로 극도의 몸살과 막대한 타격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부 지역 대형 산불과 대평원 지역의 눈폭풍, 남부 지역의 허리케인 강풍과 대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건과 피해를 산정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년간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입어 주요 재난지구로 선포한 지역이 8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의 총 합계보다 2배나 많은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홍수 피해를 제외한 자연재해 지역의 피해액은 6,090억 달러로 계산됐습니다. 이번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과 같이 서부 지역에 빈번해진 대형 산불로 5년간의 기간 중에 330만 에이커를 불태웠으며 1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낸 대형 산불만 해도 5번 있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보험 청구 클레임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2만 7천 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50%나 높았으며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23.5% 높았습니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등 고질적인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선 보험을 청구하는 클레임 횟수가 전국 평균보다 2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택보험료가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포기하거나 아예 보험회사들이 철수하는 경우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료 등 급증하는 비용 부담에 짓눌리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급증한 보험 커버 클레임과 보상으로 위험해지기는 마찬가지여서 양쪽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재무부는 규정했습니다.
주택보험료 프리미엄은 5년간의 조사 기간 중 고위험 지역이 저위험 지역보다 82%나 더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기간 중 가장 위험한 지역 상위 20%의 주택보험료는 평균 2,321달러로 나타났으나 근년 들어 훨씬 급등한 것으로 재무부는 관측했습니다. 천정부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보험회사의 철수 때문에 주택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비갱신율은 고위험 지역이 저위험 지역보다 80%나 높았습니다. 보험회사가 클레임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커버 금액은 고위험 지역이 24,000달러로 저위험 지역 19,000달러보다 5,000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